뭐 오늘 매일경제예요. 2026년도 7월 22일자 기사. 장동혁 찌질한 모습 연속. 국힘 지도부 작심 비판한 송석준. 아, 우리가 보기에도 찌질한데 정말 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단독 인터뷰. 아, 바른 말 했네요. 경제관료 출신 경기 이천 삼선 중진. 지금이 당세시 마지막 골든타임. 맞아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이 갖고는 국민힘당이 민주당을 이기지 못해요. 윤리 징계 검토에는 말이 안 돼. 자꾸 지 식구들 깎아내리고 내부 총질해서 다 죽이고 징계하고 제명시키고 뭐가 남겠어요. 거대 여당에 비해서 국민힘당은 똘똘 뭉쳐서 더 세를 늘려야 하는데 계속 자기 뭐 장동희 물러나라 한 사람 다 징계해버리고 뭐 자기 정치 라이벌인 한동훈이 갖다 제명시키고 한동훈이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지가 뭔데 못 들어옵니까. 당내에서는 장동희 대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당의 70에서 80%가 다 장동혁이 그만둬야 된다라는 당론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따로 노는 듯합니다. 찌질한 모습 연속이죠. 장동희가 지가 그 자리에 붙어있기 위해서 뭐 잠실 운동장에 가서는 무슨 뭐 그 투표지 뭐 덜 줬다는 하고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그래놓고 그걸 뭐 대단한 뭐 일이나 한 것처럼 검찰 다시 제 수사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폐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 검찰이 해야 될 것을 이제 하게 되고 지금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많이 부패돼 있습니까? 돈만 집어주면 다 별짓 다 하고 이번에 광주 그 여고생 16살 먹은 여고생 사건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데 경찰들이 그 간부 차를 줘야 하니까 뭐 같은 경찰 간부다 보니까 그 다 무마시키고 없애버렸잖아요. 덮어버렸잖아요. 초기에 벌써 덮어버리죠. 자기들 식구니까. 그걸 검찰이 가서 다 밝혀냈는데 이 검찰을 갖다 손발을 묶어버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뭐 활동비로 갖다가 제로로 만들고 이것은 옛날 민주당 야당 시절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손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 경기 이천은 6.3 지방선거 패배 후 장동혁 대표 거취 등을 둘러싸고 당내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후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을 앞두고 한창 쇄신해야 할 골든타임이지만 정작 지도부는 내부 총질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그 진단이다. 그러죠. 징계하고 죽이고 이 짓을 하니 뭐가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법을 바꾸고 맘대로 검찰 개혁을 한다 하면서 국민한테 많이 피해를 주는 그런 법을 갖다 통과시키는데도 아무런 걸 못하잖아요. 국민힘당이 숫자를 늘려서 민주당이 그 과반으로 전부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버린 이런 것들을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라도 있으니까 거부권이라도 행사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전부 자기들이 통과시켜버리지. 맥은 AX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중진이자 이천시 최초 3선인 송 의원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한 진단과 보수 정치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들었다. 옳은 소리 했어요. 친한계이자 대안과 미래 구성원인 송 의원은 최근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송 의원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 대표와 함께 활동하며 가깝게 지냈다면서도 장 대표가 그간 보여온 형태가 우리 당 또 국민이 전반에 봤을 때 너무 강하고 편입되지 않았느냐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직격했다. 뭐 꿀을 붙여놨나 무슨 뭐 당대표면 지가 대통령 될 줄 아나 봐요.
장 대표가 꺼내둔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검토 카드에 대해서도 아예 고개를 졌다. 인터뷰 내내 송호는 지금이 국민의힘 쇄신이 마지막 골드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힘을 다 이렇게 모아야 된 판에 내부 총질하고 죽이고 정제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내용 수습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거 빠르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는 당 재건과 변화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힘당은 뭐 내쳐버려두고 자기가 국민의힘당 당대표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저렇게 추잡스럽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니까 참 안타깝죠. 정부와 여당이 노란복두법 3법 시리즈를 악법을 만들고 사법 파괴 3법을 만들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 나면 부패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만 무슨 체포할 때도 그냥 경찰이 알아서 다 체포를 해버려. 옛날에는 체포를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검찰이 비리 검찰이 얼마나 부패돼 있는 이 비리 경찰한테다가 고간 열쇠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심판 기회였는데 오히려 장동혁 심판론으로 흘렀다. 광역단체장이 16곳 중 4곳은 우리가 이겼지만 더 이길 수 있었던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한 데는 장 대표의 책임이 컸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패했으니 장 대표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감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 절박하다. 잠못 이루는 국민도 많다. 원내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당은 과거 윤석열 비상계획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변화를 보여달라 했다. 원내 지도부조차 그런 걸 요구했는데 장 대표가 그걸 거부하며 강성 유튜버 주장에 동조해 왔다. 당 전반에 스트레스가 있다. 아주 답답한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가 나가고 다시 추스려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참은 73%까지 지지율을 받고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부동산하고 검찰 폐지 검찰 재수사에 대한 폐지 법 이것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표 떨어진 소라나 지지율이 지금 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회에 이제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차리면 다시 당권을 가져올 대권을 가져올 수 있죠. 지난달 의원총회가 끝나고 장 대표를 향해 사퇴하지 않으면 과거 어느 당은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그 비판이 유효한가? 장 대표는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냐? 당대표 당의 얼굴이다. 당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고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어야 다음 선거 때 이길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지금 모습은 내가 임기 2년이니 유지하겠다는 건데 장 대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고 당이 따로 논다는 결국 찌질한 모습의 연속이다. 송석준이 제대로 말했어요. 지금 이른바 반장파에서는 현실적으로 장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말도 있다. 왜 대안이 없나? 장 대표가 물러나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고 참신한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지금이 골드타임이다. 장동혁이가 지금 국민의당을 말아먹고 있어요.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당은 관심도 없죠. 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들러붙어 있으라고 저 짓을 하고 다니죠. 지금 장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그때부터 2028 총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달려한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황혼을 탈퇴하고 새 체계를 구축하는 골드타임인데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면 또 그레이스가 이미 뻔하다. 차기 총선이 뻔하다는 거예요. 벌써 7월 말이다. 여름 휴가철 지나고 국정감사 들어가고 정기국회 예산 투쟁 등 정치 일정에 밀리면 결국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새 선거를 치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심표 특히 보수 표심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민주당에다가 또 대권을 갖다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정신 차리면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국민의힘당이 다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저기 장동혁이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외교라든지 뭐 이런 국제사회에 뭐 이 기업인들 데려가서 많은 거 따오고 이런 거 보면은 탁월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연임해도 좋은데 지금 부동산하고 이 검찰 개혁에서 지금 국민들하고 이렇게 트러블 맞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지만 그런 것만 잘 조정하면은 연임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을 때 국민의힘당이 장동혁 체제에서 벗어나서 한동훈이나 뭐 서울시장 누구예요? 서울시장 이렇게 오세훈 같은 그런 그 인물들이 앞서서 나간다면은 차기 대권은 국민의힘당에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뭐 부동산 정부에서 조금 늦춰놓고 1가구 1주택까지 뭐 보유세니 새로 집 사는 사람한테 무조건 2년 살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유세 물리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이 조금 다시 좀 정리가 되고 지금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검찰 뭐 폐지하는 거 있죠. 검사하는 거 다시 검사가 다시 재검사하는 그걸 폐지해버리면은 경찰한테다가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썩었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Y기업 장회장이 돈을 주니까 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아주 내가 이제 썬가크로스 네이버 블로그 8회에 와서 들어오시면은 검찰에 썩어 빠진 우리 한국 경찰에 썩어 빠진 부분을 많이 시리즈로 내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물론 경찰 중에는 좋은 경찰도 있더라고요. 내가 경찰 중에 좋은 경찰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썩어 있어요. 80% 90%가 썩었다고 나는 봐요. 와기업 장회장이 돈 주면 안 넘어간 놈이 없어. 다 썩었어요. 이런 부패한 경찰한테다가 그 검찰의 이런 수사권 이런 것을 가지고 폐지시켜버리면 그건 지금 광주에서 16살 먹은 여고생을 가지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한 여고생을 갖다 태워간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을 보는데 그 차량 조회해 보니까 검찰 간부차니까 그거 덮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이 초등에서 덮어버린 걸 검찰이 수사해서 잡아냈는데 앞으로는 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국민들이 누굴 위해서 그걸 폐지합니까? 검찰 수사권 왜 폐지해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부동산 좀 1가구 1주택을 그거 하고 검찰 폐지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에 들어선다면 연임해도 돼요. 잘한다는 거예요. 뭐 중국과 우리 한국이라든지 미국 관계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뭐 다른 대권자들하고는 바꿀 수 없을 만큼 탁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해놓고 나서 부동산 강남 죽이기 해가지고 갖다 윤석열 정부한테 넘겼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그러게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잘했죠. 그런데 강남 죽이기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정권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에 줬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저로 찬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73%에서 지금 48%면은 그때 당시에 찍어줬던 사람이 49% 몇 프로였는데 지금 48%면은 오히려 당선됐을 때보다도 표가 더 민심이 더 떨어졌다는 소리죠.
이때 장동혁이 갖고는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못 가져와요. 장동희 체제에서는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은 국민의힘당이 똘똘 뭉치고 좀 새로 분리해야 되는데 자꾸 지 자신을 위해서 뭐 징계하고 뭐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니까 국민의힘당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동희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민심 특히 보수 표심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약간 우호적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을 뽑기도 하는 등 중도 성향이 강한 지역이 바로 부산 북갑이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국민의힘당을 밀다가도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도 찍을 수 있고 국민의힘당도 찍을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 찍는다는 거죠. 뭐 꼭 굳어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민심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바로미터 선거구였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 뭐 영호남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그거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잘 할 사람을 뽑는 것이 맞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전국민의힘 대표 절묘한 모험을 한 거다. 아주 안전한 지역도 아니고 험지도 아닌 곳에서 1대1로 싸워 만만치 않는데 여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적극 밀었던 후보가 나온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선됐다. 장동혁 효과예요. 북갑에서 한동훈이가 당선된 것은 보니까는 북갑 시민들이 맨 처음에는 뭐 한동훈이는 우리 뭐 강남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 오니까 누가 찍어주겠어요. 지금 국민학교부터 뭐 하정우나 박민식이가 북갑 출신에서 거기서 국민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인데 그럼 너는 여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제일 꼴등했어요. 한동훈이가. 한동훈이를 북갑에서 당선시킨 사람은 장동혁이에요. 장동혁이가 와서 자기 정치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서 박민식이를 보냈는데 하정우가 1등이고 2등이 박민식이에요. 그 다음 3등이 하정우 무소속 하정우였죠. 그런데 이 장동혁이가 한동훈이 한테 가서 무슨 그 선거운동 해주거나 그런 사람은 뭐 징계를 주겠다 하라고 벌써 한동훈이를 정치 라이벌로서 제명시켜 놓고는 무소속 나오니까 또 그걸 견제하러 킬러로 보낸 거죠. 반민식이. 그러니까 자기 구역 식구지만은 또 이제 박민식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부산 북갑이 나타나서는 한동훈이는 나한테 오면 니들 징계 받으니까 국민힘당에서 한동훈이 패들이 올라오면 못 오게 했어요. 이걸 부산 북갑 시민들 본 거죠. 이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잡아먹고 여기서도 무소속 나온 것도 죽이기 위해서 킬러를 보냈다는 걸 알고 박민식이 안 찍어버린 거예요. 박민식이가 26% 굳건한 지지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 하정우가 39%고 이 한동훈이가 35% 1% 차이로 적었어요. 근데 장동혁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25% 제일 꼴등했던 한동훈이가 장동혁이로 인해서 34% 올라가고 그 대신 장동혁이가 보낸 한동훈이를 죽이기 위한 킬러인 박민식이가 17% 떨어진 거죠. 그리고 42% 한동훈이가 북갑에서 당선되면서 이 박민식이는 15%라는 거예요. 15%. 이건 한동훈이를 갖다 징계한 거예요. 이게. 이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당선은 장동혁이의 심판이다. 부산 북갑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장동이 심판한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당의 인재를 가지고 제명시켜버리고 이들 짓거리를 지금 오세훈이 당선되니까 뭐 서울시 시장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이게 장동혁이 하는 말이 그것이 한동훈이한테 했던 지식구 잡아먹기 식 아니에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절묘한 모험을 한 거다. 아주 안전한 지역도 아니고 험지도 아니고 내 1대1로 싸워서 만만치 않은데 여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적극 밀었던 후보가 나온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선됐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런 표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민심을 수용해서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동훈이가 당선된 것은 장동혁을 심판한 거 장동희는 나가야 돼요. 이번 주안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또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 맨날 징계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이고 계속 죽이고 재정시키고 징계하고 이 난도질 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민주당이나 찍어버리지. 민주당 지지하지. 그런데 민주당 꼬라지도 지금 부동산 가지고 전짓을 하고 있고 검찰 저기 다시 수사하는 것을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니까 그것은 억울한 시민들한테다 엄청 마이너스적인 행동이죠. 비리 온상인 경찰한테다 힘을 실어주고 이번에 그 광주 16살 먹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살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검찰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말이 안 된다. 당내 쓴소리뿐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제3지대 민심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 한다. 아픈 구석을 찾아 겸허하게 그걸 고쳐야 하지 않나. 지도부가 징계라는 칼을 쓰는 건 오히려 당권을 이용해 내부 분열을 핵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내부 총질이 있는 거다. 맞아요. 그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형태다. 장동혁이가 지금 국민의힘당을 박살내고 있어요. 지금 지 자신을 위해서. 징계권을 함부로 남발하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윤리가 특정 사람이 밉다고 했더니 법원에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나. 당이 사법부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국민이 봤을 때 더 꼬불견일 것. 무소속 한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또 개혁신당과 연대설 역시 꾸준하다. 저는 지방선거 전부터 우파연합을 주장해왔다. 지선에는 경기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와 건전한 경쟁을 하면 우리 보수가 이긴다고 했다. 같은 결에서 부산 복합에 출마했던 박민식 후보도 국힘이 아주 훌륭한 정치 자원이지만 레이스를 멋지게 하고 막판에는 한 후보와 대통합을 하자고 했다. 제로섬이 아니라 획기적인 결단과 통합이 이루어질 때 국민이 보기에 승리하는 정치다. 복당도 그렇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해야 이기는 정당이 된다. 무조건 갖다 죽이고 못 들어온다고 이 짓을 하니까 장동희를 없애야죠. 지가 뭔데 못 들어옵니까? 우파 대연합을 전제로 좋은 후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전부 장동희 지 자신에서 다 견제하고 다 죽여버리고 못 오고 오세훈이도 서울시장 다시 선거하자라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어떻게 두고 봅니까? 당시 당 지도부가 색안경을 끼고 초기에 공천 배제를 하고 했다.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도 색깔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색이 우리 당이 갖고 있지 못한 DNA를 보강해주지 않나. 같이 어울려 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당세가 강해진다. 송석준 국민의원 경기 이천 출신인데 상당히 똑똑하네요. 한국갤럽조사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개방 전 통합적 당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대가 될 수 있고 통합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당이 외부 세력을 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해서 들어올 사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 규제하고 못 들어온다 죽이고 징계하고 제명시키고 이 짓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장동혁이 내보내야 되죠. 지금 차기 대권을 잡으려면. 우리 당의 과거 전신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냉정해요. 저러고 저러다가도 이재명이가 잘하면은 다시 이재명이 지지해요. 그러나 지금 장동혁이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의힘당 다 등 돌려요. 우리 당의 과거 전신들보다 더 혁신적인 스탠스를 취해주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동석,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나오고 있다. 못할 게 뭐 있나. 당 통합이 아니더라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대적 사고가 있었다면 더 많이 당선됐을 것이다. 거대 여권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 등 다른 듯 하면서 같이 똘똘 뭉쳐있지 않나. 우리는 내부에서조차 조금 다른 의견을 낸다고 내치니 외부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렇죠. 오픈마인드가 없어요. 장동혁이는 그저 지 자신을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죠 지금.
송호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굴러간다. 맞아요. 내가 늘 했던 소리예요. 정부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사고가 난다. 그 부동산이란 것은 자유 경제 체제에 맡겨놨을 때 뭐 물건이 부족하면 올라가고 또 많이 지어놓으면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규제가 너무 뒤죽박죽 상태라 어떻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는 그중 특히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미 겹겹의 규제로 시장의 심리 상태를 붕괴시켜놨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제일 망친다고 와요. 난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테니 어떤 처방을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부동산을 몰라도 국민들보다 더 몰라요. 정부 하는 사람이. 탁상 공론이나 하고. 그래도 우리 우선 급한 건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맞춰줘야 확실히 해줘야 한다. 그리고 실감 있는 정책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정부라면 부동산 세금을 낮출 것이다. 그렇죠. 규제를 좀 낮추고 세금을 좀 낮춰놓으니까 세금을 갖다 더 뜯어 올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 아니란 거예요.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고 금융규제를 풀어주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건을 완화하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수한테다 정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하고 있죠. 지금 매일경제 2026년도 7월 22일자 기사. 장동혁 찌질한 모습의 연속, 국힘 지도부 작심 비판한 송석준이라는 기사였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봅시다. 이데일리예요.